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 아주 중요한 날짜가 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감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 일단 이 마감일이 대체 뭔지, 정부는 왜 이걸 하는 건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과거엔 어땠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렇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대체 5월 9일이 뭐길래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걸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5월 9일이 지나고 10일이 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주택자들을 위한 세금 할인 행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특히 서울처럼 집값이 많이 오른 조정 대상 지역에 집 여러 채 가진 분들한테 주어졌던 양도세 유예,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던 기간이 딱 이날로 끝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확 와닿으실 텐데요. 이게 단순히 세율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저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다고 깎아주던 혜택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금 폭탄 스위치가 두 개나 켜지는 셈이죠.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양도 차익이 좀 크다 싶은 분들한테는 이게 그냥 세금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집을 팔았는데 양도 차익이 15억 원이 생겼어요. 마감일 5월 9일까지나 팔면 세금이 한 5억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늦어서 5월 10일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거의 10억 원, 정확히는 9억 9천만 원 가까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이 마감일이 제발 지금 팔아라 하고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팔라고 압박을 하는데 정부가 대체 뭘 얻으려는 걸까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일까요? 지금 정부가 마주한 시장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거래가 아예 멈춰버렸어요.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전세를 구하는 사람도 뭐랄까,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씨가 마른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인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보세요. 불과 몇 달 사이에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20년 평균치보다도 한참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그냥 얼어붙었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딜레마인 거예요. 온갖 규제를 쏟아부어도 집값은 계속 오르지, 앞으로 새로 지을 집은 턱없이 부족하지. 그럼 어떡하겠어요? 새 집을 못 지으면 기존에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어야 한다. 바로 이 생각인 거죠. 이번 세금 마감일은 바로 그 매물 유도를 위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정부의 이런 의도대로 시장에 움직여주고 있을까요? 실제 시장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죠. 결론부터 말하면 딱 절반만 성공한 것 같아요. 표를 보시면 송파나 강남처럼 집값이 비싸고 양도 차익이 클 것 같은 동네는 매물이 확 늘었죠? 세금 무서워서 지금이라도 팔자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을 보세요. 금천구나 강북구는 오히려 매물이 줄었어요. 왜일까요? 이쪽 집주인들은 세금 좀 내더라도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어차피 팔아도 세금 때문에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셈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재밌죠? 사실 이런 정책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비슷한 일이 2018년에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죠. 2018년의 경험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때도 정부가 세금을 올리겠다고 예고하니까 처음에는 다들 팔아야겠다 하고 매물을 막 쏟아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집이 안 팔리니까 집주인들이 매물을 다시 싹 걷어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에 매물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가격이 폭등해버렸어요. 완전 역효과가 난 거죠. 결국 정부가 보유세라는 훨씬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고 나서야 겨우 시장이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와 지금은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급이에요. 2018년에는 그래도 새로 짓는 아파트가 많아서 시장을 좀 식혀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요? 정반대입니다.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양도차에 큰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막 폭락하고 그러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혹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번에 나오는 매물들을 잘 살펴보는 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집을 갖고 계신 분이나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각자 상황에 맞춰서 세금 문제나 이사 계획을 차분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하면 안 돼요. 결국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규제 정책은 뭐랄까 바다에 치는 파도 같은 겁니다. 단기적으로 출렁이게 만들죠. 하지만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대한 경제 흐름은 그 바다 자체, 조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5월 9일이라는 이 단기적인 파도에만 정신이 팔려 계신가요? 아니면 공급 부족이나 금리 같은 거대한 바다의 흐름을 읽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다음 한 수는 이 파도를 탈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조류를 떠나갈 것인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